대통령 경호처가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경호 훈련을 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저희 흡사 이제 영화 촬영 현장을 보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려 있고요. 어제 경호처가 김영주 의원님, 네. 취임식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뭐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취임식을 대비한 경호처의 실전 연습을 한 겁니다. 이 경호 준비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게 1963년에 경호처가 창설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2년 만에 이런 형태를 본 것인데, 뭐 경호를 잘한다는 것을 뭐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는 거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시안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격돌의 위험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유세 장면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귀가 이렇게 다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를 현장을 다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서로 감정이 쌓이고 격돌되는 그런 어떤 정치 환경 속에서 아마 경호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올해 10월 말 11월 달에 에이펙과 같은 국제 행사 때 아주 아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시진핑, 푸틴 이와 같은 전 세계 강국의 지도자들이 아마 국내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를 생각해서라도 사실 대내외적 환경을 보더라도 경호가 조금 더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60여 년 만에 경호처가 창설 이후에 이렇게 취임식 준비하는 모습을 처음 공개했는데, 조기현 위원장님 같이 보시죠. 이거 저는 공개된 장면 중에 이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이 30cm에 불과한 저 지금 회피하는 그 차량 기동 전술을 보았고, 참 이제 우리가 이만큼 차기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건데, 저 경호를 받을 사람이 누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김문수 후보가 될지, 이준석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호처의 저런 장면 공개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6월 4일 아침이 되겠네요. 실제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은 중앙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당선자를 확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 취임식은 그러면 뭐 당선증 받고 바로 보통 하게 되나요? 그 전례는 2017년제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때는 즉각 임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뭐 이 주요 국내 인사만 한 500분 초청해서 취임식을 약식 취임식을 했는데, 임기 시작에 꼭 취임식을 해야 된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해야 된다는 강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군사 쿠데타 이후에 비상식이었긴 했는데요. 아마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등이 아마 임기 시작과 동시에 취임식을 하지 않고 며칠 후에 한 사례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냥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과 같이 약식 취임식을 한 후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지, 아니면 뭐 이번에 또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고 해외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 이 상황을 주목해 왔다는 점을 보면 정식으로 이 해외 귀빈들을 초청해서 취임식 외교의 장으로 만들 필요성도 한편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뭐 양측에서 뭐 취임에 대비한 여러 고민들은 이제는 좀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의 안위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예. 의미가 있는데 한편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갖고 윤석열 경호처는 대통령, 헌법상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지 윤석열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왜 사병처럼 구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었고 또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수뇌부가 수사받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 역사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몇 달간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일신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후에 선출될 대통령 경우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예.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력으로 휘둘리지 않는 그 직무에 충실한 경호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저 경호를 받을지 아직 모르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이게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의 개인의 어떤 문제인지 이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경호처 축소 뭐 이런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방첩사 문제라든지 예전에는 국정원 국내 파트도 지금 없애버리고 간첩 수사도 지금 경찰로 넘겨버려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탈 그다음에 어떤 직무 유기 뭐 직권 남용 뭐 이런 문제지 그 경호처 조직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경호처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문제 있었다고 해서 경호처를 없애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경호처는요 아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예. 굉장히 아마 세계적으로도 잘 훈련된 그런 조직이고 또 대통령만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외교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APEC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의 중요 인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누가 경호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호처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공약처럼 이렇게 자꾸 어떤 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때문에 너 조직을 없애버리겠다. 아예 조직을 축소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조직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조직이 문제 있다고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